그리고 현재 2월 달에 소비가 급감하고 있는 거 여러 실적 발표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여러 기업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월 들어서 소비가 급감했다. 근데 2월 달에 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 다 좀 안 좋다. 그런 이유 중에는 몇 가지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작년 2월에는 이게 날씨가 좀 이상 기후로 상당히 따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4년에 한 번 있는 윤년이 있었던 날이고요. 2월 29일까지로 영업일이 하루 더 많았습니다. 근데 올해 2월은 작년이랑 아예 다르게 완전 뭐 미국에서 한파로 난리가 났고 그리고 윤년이 없었기 이제 정상적으로 2월 28일까지 있었다 보니까 영업일이 하루 부족해서 좀 전년 동기에 비교했을 때 당연히 마이너스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 있고요. 근데 이게 트래픽 증가율로 봤을 때 확실히 1월 달 새해 출발까지만 해도 이 소비가 거의 최근 12개월 내 소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었는데 트래픽 증가율이 근데 어떻게 한 달 만에 이렇게 트래픽 그 증가율이 1년 내 최악을 찍었는지 어쨌든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뭐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관세 정책 그런 게 하도 많다 보니까 이제 좀 소비자 신뢰 지수도 계속 흔들리고 소비자들도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어쨌든 소비 급감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소비 지출이 급감하니까 뭐 의류, 뭐 가전, 가구 그런 기업들도 당연히 관세 리스크 때문에 주가 뭐 최근 한 달 동안 다 초토화됐죠. 근데 이 소비 지출 둔화 우려에 그런 좀 소비에 직접적인 기업들 말고도 이 핀테크 섹터가 현재 완전 다 박살나고 있습니다. 거의 뭐 투매 수준으로 막 다 던져지고 있는데 뭐 최근 한 달 퍼포먼스만 보면은 뭐 페이팔 같은 경우엔 그래도 상당히 좀 우량한 그 기업이니까 주가 마이너스 15, 14%에 그쳤지만 뭐 블록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35%, 어펌은 거의 마이너스 42% 거의 반토막 났고요. 그리고 또 토스트나 시프트 포 페이먼트 같은 이런 그 포스 업체들도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막 급락을 하면 시장 뭐 이제 베어마켓에서 이미 진작에 진입했는데 결국 이 기업들, 핀테크 기업들이 소비가 급감하면은 이제 좀 실적 타격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페이팔이나 블록, 어펌 이런 데 다 비즈니스 모델이 결국 소비자들이 이런 걸로 결제를 하고 그 중간에 결제 수수료 떼먹는 게 메인 비즈니스죠. 이 페이팔, 블록, 어펌 다. 그러다 보니까 결제액이 줄어들면 당연히 수수료 규모도 줄어들어서 이게 좀 실적 타격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토스트나 시프트 포 페이먼트 같은 데도 다 여기 포스기 사업하는 거랑 포스기 결국 결제할 때 다 수수료 받지 않습니까? 카드 결제 수수료. 근데 그게 결국 소비가 둔화되면 결제 수수료가 줄어드니까 실적 타격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이게 좀 전통 금융주, 대형 은행들에 비하면 주가 하락이 정말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왜냐면은 전통 은행들은 이게 카드 결제나 뭐 소비자 지출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죠. 뭐 대출 사업도 있고, IB 사업도 있고, 다양하다 보니까 은행들은 탄탄한데, 핀테크 기업들은 뭐 정말 좀 아쉬운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쩌면은 이 시장에서 좀 경기 침체를 벌써 반영한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 주식마다 다 맥시멈 드로우다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사상 최고치나 52주 신고가 대비 52주 그 최고가 대비 얼마나 하락했는지. 근데 이런 게 뭐 지금 이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 그런 것 때문에 이만큼 하락할 일인가? 뭐 일부 기업에 한해서는 실적이 안 좋아지는 기업은 어쩔 수 없고요. 근데 실적이 좋은 기업도 있죠. 근데 그런 기업도 이렇게 하락할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대다수 리테일 기업들이 다 2월 소비 크게 급감했다라고 앞서 데이터도 있었고 다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좀 이야기하는 게 소비자 불확실성도 있었지만 2월 달에도 날씨 한파 영향이 너무 컸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2월 달에 소비자들이 소비를 좀 덜한 게 진짜 뭐 경기가 어려워서 소비를 덜했다. 그러면 당연히 좀 이런 주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냥 날씨 때문에 한 달 소비가 안 좋았던 거고 오히려 이제 밀리면서 소비가 다시 들어간다 3월에 그러면은 이게 좀 시장의 가격을 잘못 책정한 걸 수도 있겠고요. 물론 시장은 항상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핀테크 기업들이 올해 연초에는 엄청난 랠리를 했지 않습니까? 특히 작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제 직후부터 미친 듯한 상승을 했는데,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은 이게 어떻게 코에 불 걸면 코걸이 뭐 귀에 걸면 귀걸인지 어떻게 이렇게 주가 움직임에 따라 시장 해석이 달라지는지 좀 웃깁니다. 분명히 주가가 미친 듯이 상승하고 있을 때는 핀테크 기업들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이제 금융업 핀테크 규제 완화 때문에 날라다닐 거다 그런 이야기 있었고 앞으로 금리 인하될 일밖에 없다 하면서 막 엄청 좋아했죠. 근데 이런 거는 이런 스토리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관세 리스크나 소비 감소 그런 영향은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 이제 임기 4년 동안 규제 완화 분명히 있고 금리 인하 사이클 현재 진행형이다 보니까 이런 건 확실히 기대할 만하니까 결국에 핀테크 업체들 중에도 이 경쟁력 있는 기업들 주가 하락이 찐으로 하락하는 건지 이게 좀 시장 상황에 어거지로 하락하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 번씩 체크해 보면은 분명히 소비 둔화 나타나면 이게 수수료 사업하고 있는 이 포스 사업하는 포스 핀테크 사업자들 이 사람들은 분명 기업 실적 타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특히 이런 블록, 토스트, 시프트 포 페이먼츠에서 운영하는 이 포스기들은 대부분 다 중소기업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훨씬 많이 쓰거든요. 보통 이제 좀 되게 올드하고 옛날부터 잘 된 기업들은 거기 거 많이 쓰죠. 그 파이섭 거 거기 이제 그 포스기를 많이 쓰는데 뭐 요즘 좀 스타트업이나 뭔가 좀 새롭게 뭐 떠오르는 핫한 카페 뭐 그런 데는 보통 이제 스퀘어나 토스트 많이 씁니다. 이런 레스토랑 뭐 팝업 스토어 이런데. 그리고 서비스업 매출도 확실히 좀 2월 달에 뭐 소비 둔화 영향이 있으니까 서비스업 당연히 지출 줄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데 포스 사업자들은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뭐 호텔 카지노 이런 데도 최근 뭐 예약이 준다고 하니까 뭐 그러다 보니 결국 이런 포스기 사업하는 사람들은 약간 경기에 극도로 민감해서 확실히 뭔가 주가 하락도 좀 이해할 법도 하긴 합니다. 근데 이 BNPL 시장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좀 그런 생각을 전 해봤거든요. 이게 소비가 만약에, 좀 어렵다. 근데 돈이 없어서 소비가 어렵다. 그러니까 나 어차피 일하면 돈은 버는데 지금 당장 좀 쪼달려서 이게 소비가 어렵다. 그런 사람들 BNPL 실제로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경기 침체가 뭐 장기화된다. 그러니까 경기가 뭐 계속 안 좋아질 거다. 그러면 당연히 BNPL 업체들 다 터집니다. 왜냐면 그 얘네 돈 빌려서 하는 건데 돈을 안 갚는 거죠, 소비자가. 그러면 엄청난 문제가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게 경기 침체가 없고 경기가 그냥 약간 소비가 일시적 둔화된 거다. 그러면은 이 BNPL로 오히려 소비 더 긁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서 이쪽에 좀 기회가 발견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결국 업체를 좀 선별을 해야 되는데 일단 페이팔, 블록, 어펌이 대표적인 미국의 BNPL 플레이어입니다. 근데 이제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매출 규모가 큰데 거기서 BNPL이 차지하는 비중 정말 극히 미미하고 그 공개도 안 하거든요. 그나마 이제 여기 블록이 과거에 애프터페이, 호주의 애프터페이라는 업체를 거금 들여 인수했다 보니까 BNPL 관련한 실적을 공개하고 있는데 근데 현재 블록의 애프터페이하고 어펌이랑 그 총 결제 규모를 비교해 보니까 일단 둘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성장률만 봤을 때는 블록의 BNPL 이쪽 그 총 결제액은 좀 성장률이 20% 미만으로 점점 내려가고 있고 어펌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이 점점 가속화되면서 30%도 훌쩍 넘어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성장률이 뭐 좀 더 가팔라질 거다라고 시장에선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어펌에 훨씬 많이 쳐주고 있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어펌이 애플페이하고 작년 4분기부터 파트너십을 맺었죠. 그 효과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걸로 현재 기대하고 있는데 근데 결국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뭐 소비 둔화에 따른 총 결제 감소도 있지만 그냥 경기 침체 와서 얘네 다 신용 손실 난다 그런 걸 좀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결국 BNPL 업체들 소비자가 이거 그냥 완전 파탄 나가지고 이 대출 못 갚으면 다 터지는 거라 그래서 이걸 좀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일단 BNPL 업체들은 다 공통적으로 항상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상당히 이 신용평가 모델이 뭐 최첨단이다, 완전히 다른 데서 하는 거랑 아예 다르다. 그러니까 애초에 신용 손실이 거의 날 수가 없다. 신용 손실 나봐야 거의 1% 미만 수준이다. 그걸 다 자신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경기 침체 상황이 오면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근데 결국에 이런 기업들 만약에 신용 손실만 안 터지고 소비가 회복된다. 그러면은 이 좀 BNPL 업체 중에도 좀 업계 선두 기업 그런 데는 아웃퍼폼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요 핀테크 기업들 결국 시장에서 왜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뭐 핍박 거의 뭐 안 주는 거죠. 그 스퀘어 블록이나 페이팔 같은 데는 이제 뭐 PR 10배도 못 받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왜 이렇게 PR을 안 주냐? 사용자 수 증가가 정체됐습니다. 사실 플랫폼 기업의 핵심, 뭐 이런 결제업체건 뭐건 그냥 플랫폼 기업이지 않습니까? 플랫폼 기업은 사용자가 계속 증가해야 그게 평가를 해주는 건데, 일단 블록의 캐시앱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수 성장이 거의 1년째 정체된 상황이고, 페이팔 같은 경우엔 뭐 성장은 하긴 하지만 성장률이 엄청 낮죠. 왜냐면 페이팔은 이미 전 세계에 4억 명 넘는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성장률만 봤을 땐 정말 성장하기 쉽지 않아졌습니다. 반면에 이제 어펌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어쨌든 액티브 컨슈머가 뭐 계속해서 매 분기 계단식으로 일단 상장 이래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20% 넘는 사용자 성장률 계속 지속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플랫폼 기업의 핵심인 사용자 성장률이 계속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좀 업계 선두로 많이 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 클라르나가 IPO를 한다 해가지고 뭐 거기서 얼마나 사용자 나오는지 그거 파일을 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어펌이 잘 되고 있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펌 현재 프리마켓의 주가 체크해보면 뭐 2.5% 상승하고 있긴 한데 근데 어쨌든 최근 거의 한 달 동안 주가가 한 45% 급락을 했습니다. 뭐 소비 침체 뭐 그런 걸 좀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쩌면 주가에서는 소비 침체도 소비 침체인데 그냥 경기 침체 와가지고 이거 신용 대출해준 사람들 다 터진다 뭐 그런 걸 좀 반영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일단 뭐 이런 거 체크해볼 필요 있습니다. 기업 측에서는 뭐 두 개 분기 이내로 갑기전 흑자 전환할 거다 확신을 해놨고요. 물론 이제 소비 결제액이 줄어들면은 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뭐 흑자 전환 기대가 6개월 내에 존재하고 일단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뭐 거의 한 4일 연속 지지를 받긴 했습니다. 뭐 이런 거 한 번씩 좀 체크해 볼 만한 이슈 아닌가 해서 소개해 드렸고요.